자, 정답부터 먼저 불러볼까요? 네. 1번, 2번이죠. 2번, 3번, 3번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1번, 7번 2번, 8번 5번, 9번 1번, 10번 2번, 11번 5번, 12번 4번, 13번 3번, 14번 3번, 15번 5번이죠. 16번 2번, 17번 2번,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16번, 17번 2번, 18번 4번, 19번 5번, 20번 4번, 21번 5번. 자, 22번 2번, 23번 5번, 24번 2번, 25번 1번, 26번 4번, 27번 4번, 28번 3번, 29번도 3번. 자, 30번입니다. 1번, 31번 3번, 32번 2번, 33번 5번, 34번 2번, 35번 3번, 36번 4번. 자, 37번 4번, 38번 1번, 39번 3번, 40번 4번. 다마이신 분? 다마이신 분 없어요? 왜 점수가 참혹해요? 오늘 문제는 이제 첫 해고 그러니까 약 한 26개 정도는 맞췄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 개수고, 그래서 26개 정도 맞춰야지 공부에 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제 답을 쓰셨거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지금.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게. 수업을 해설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냉정해야 됩니다. 우린 시험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습관을 기르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들으시고 아차 이거 맞아. 그래버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부분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 부분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6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점수가 적어도 10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지문들도 길고. 자, 그럼 갑니다. 1번 문제. 중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 1번이에요.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한 거래 당사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번 지문에서부터 걸렸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예요.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근데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매매를 하십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A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계약이죠. 모두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한 거래 당사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중개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야 되고, 그래도 2번에 정답 배치했지 않습니까? 개업공사는 상인이죠? 맞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소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민사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니까 민사중개 맞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독자적행위고 보조행위이자 대리행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3번입니다. 이거 한 번쯤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행이 맞다고 그랬죠. 상법에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3번 정답에 쓰면 안 됩니다. 3번에 쓰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해야 돼요.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유치권입니다. 중개대상 권리 돼야 안 돼요? 유치권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유치권 하면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 되는 거죠. 환매권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권리들인데, 유치권의 성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된다고 그랬죠? 법정사건의 성립입니다. 안 되죠? 근데 이전은 되는 거죠?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환매 자체는 안 돼요. 재매매 자체는. 근데 안 되는데, 되사올수록 환매 계약을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하는 겁니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중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기출질문이었어요, 이거. 환매 계약은 중개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요, 여기서 또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예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돼요, 안 돼요? 되죠? 중개사물이 됩니다. 법정사건의 성립 안 된다고 그랬죠? 법정사건이 성립된 토지. 돼요, 안 돼요?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맥락에서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네,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그 오피스텔의 임차 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중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으니 이건 중개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2번 내려가죠. 중개사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을 모르고 온 것은 작년에 중개사물에 대해서는요. 출제를 지문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풀어쓰는 유형서부터 시작해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충분히 커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집을 알아봤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과 민법상 건물의 개념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착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맞고요. 니은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아파트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채권적 효력밖에 없죠.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X고 다음 디귿입니다. 장래의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장래의 건물이 뭐예요? 분양권. 분양권은 될 수 있죠. 자, 그럼 맞고요. 리을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X고 미음 명인망을 갖춘 소유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 기억, 디귿, 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내려가죠. 3번 문제로 나갑니다. 공인인증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1번 질문 A 공인인증사가 B 공인인증사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도 공사법 제재 대상이 된다. 맞아요? A 공인인증사가 B 공인인증사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 업무하게 한 거예요. 이거 대여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B가 공인인증사일지라도 이건 제재 대상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는 자가 공인인증사이든 일반이든 관계없어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럼 이건 대여니까 1-1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알아봤어야 되고. 다음 2번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었어요. 2번 지문이. 1번을 통과하신 분은 2번에 정답 썼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에 부정취득으로 자격 취소된 자는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부정취득이죠, 지금. 부정행위자가 아니에요. 자격 취소했어요.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응시 자격 제한됩니까? 3년이죠. 이거. 부정행위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격 취소했기 때문에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셔야 한다. 중기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 공인사람 명칭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꾸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기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이거 유사 명칭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질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명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X. 명함에 쓰든 간판에 쓰든 출판물에 쓰든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라고 명함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사칙으로 갑니다. 다음 5번 질문.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사는 이를 5일 내 국토부장을 보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이거 여기다 답 쓰면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거. 정지가 빠져야 됩니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 처분 시에는 증반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봤고요. 4번 문제 넘어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건 특수법인을 제외하는 겁니다. 1번이에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죠.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 틀렸습니다. 2번 질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3명이라면 최소한 1인은 공인중개사해야 한다. 맞았네요?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 공세해야 되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왜 3번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은. 그죠?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맞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해당돼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2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죠, 이거. 자, 그래서 3번 지문 아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 3번 놓고 고민을 엄청 했겠죠. 다음 4번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주식회사가 틀렸어요. 회사여야 되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5번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알죠? 확보해놔야 되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중국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가능하죠. 그래서 등록 기준은 매번 출제합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여러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입니다. 이거 오늘 문제 되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어렵다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24개는 그냥 맞춘다고 그랬죠? 그죠? 24개는 그냥 맞춰요. 근데 우리 24개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락. 필락이에요, 필락. 그러니까 몇 개를 여기다 더 맞춰야 된다? 8개. 8개를 위해서 4, 6, 24, 240문제 연습하는 거예요. 8개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등록 기준마저도 속을 새기더라.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이제 2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주간의 과정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딸딸하게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하고 갈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10조 사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쉬웠죠?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고 있으면. 자, 1번입니다. 피한정의견인 결격사유자 맞죠? 예, 그래서 맞고요. 2번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결격 맞죠? 예, 그래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위반은 300만 원의 벌금에 선고받고 벌금 떴죠? 그럼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4번 임원 중에 1인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는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결격이고 5번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목역 후 특별 사면이 됐어요. 특별 사면인데 2년이 경우는 특별 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그러니까 특별 사면 가석방은 잘 안 물어보는데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럼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3년이다. 근데 가석방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이렇게 되죠. 근데 만기 석방된 자요. 만기 석방된 자는 몇 년 지나면 돼요? 3년 지나면 된다. 그죠? 일반 사면자는 즉시 결격 아니죠? 이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16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물어보고 시험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집행유예.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야 결격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법을 불문하고 징역이나 벌금 징역 말고 뭐가 있죠? 금고. 징역이나 금고 받았다 그러면 법을 불문이죠. 법을 불문하고 결격이에요.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만 딱 결격이죠? 이 기간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법 위반 벌금이라는 거 알죠? 단 양벌 규정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6번 문제를 다시 한번 물었죠, 이제. 5번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6번 문제 플러스는 문제로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 문제가 또 최고급 난이도였습니다. 이 문제가.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부터 3년간 결격사유를 한다. 자, 1번 알아보였어요? 우리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결격이라고 했죠? 등록 취소로 당하거나 자격 취소를 했다. 그러면 3년 결격입니다. 근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잡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후 등록 취소했다. 이건 결격이 아니다. 또 하나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습니다. 사망해서는 등록 취소했어요. 이건 결격 자체가 아니다. 알고 있죠?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했다. 그러면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취소원이 된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된 자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그럼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래갖고 등록 취소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야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벗어나면 되죠.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잊어버렸을까봐 2번에 힌트를 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공인인규상개혁공사가 공사법에 위반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는 그는 자격 취소 처분을 3년간 객사유를 한다. 1번은 못 알아보고 2번은 알아봤다든가 2번은 알아보고 1번을 못 알아봤다든가 이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왜요? 결격이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제 자격 취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하죠. 이거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2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취소되면 왜 등록 취소했냐?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 잡지 않고 자격 취소 3년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2번은 맞은 거죠? 1번은 틀렸고.
같은 맥락이었어요. 1, 2번은. 근데요, 1, 2번은 이건 마지막 출제가 18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지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 번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간 거고. 자, 그럼 3번 질문 알아봤어요? 소속공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증 처분을 받았어요. 결격 맞죠? 자격 취소 받으면 몇 년? 3년. 자격증지 받으면 정지중 결격이죠. 자, 다음 4번. 등록관청은 개공사 등이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 체크포인트고 조회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죠. 등록관청을 시도회사로 바꿔내면 또 엄청 어려운 지문이 되는 겁니다.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을 잡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이나 시도회사 국장이 뜨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고 5번입니다. 중개법인의 임원 중에 1인이 결격사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사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에 해당되면 해소해줘야 되죠. 몇 달 내? 2월 내. 해소 안 하면 필치. 같이 기억해야 돼요.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됐습니다. 2월 내 해소해야 되죠. 안 하면 업무정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넘어가죠. 법인의 분사함소입니다. 분사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데 1번 질문 알아봤어요. 우리는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은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분사함소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시군구가 기준이니까 시도별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 맞고. 자, 다음 2번 질문이에요. 아, 그래도 이건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사함소로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 분사함소 소지 권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유의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안 하면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하면 백과. 그죠? 신고 위반이니까 백과. 그래서 고맙게도 이거 잘 물어봅니다. 분사함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 낸 신고는 분사함소 들 수 없죠. 이것도 잘 물어보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질문입니다.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칙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고. 4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사가 아니어도 되죠? 이것도 고맙게도 아주 잘 물어봅니다. 특수법인. 5번입니다. 동일 시군구에는 분사함소를 2개 이상 둘 수 없다. 맞죠? 한 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건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뜻이죠.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두 번째로 쉬운 문제였네. 자, 다음 8번 내려갈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올해 이전에 대한 내용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갑니다. 1번. 법 제7638호 칙 제6조 제2항 개혁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도 자신의 업무지 외의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죠. 자, 그럼 2번입니다. 업무정지개혁공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개혁공사의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할 수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할 사무소 공동사용 되잖아요. 이때 공동사용 되는데 업무정지 받은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업무정지를 A가 먹은 거예요. 이 A가 B한테 승낙서를 줍니다.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러나 휴업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았고요.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자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자,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연습하는 건데,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은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를 10일 내야 되죠. 안 하면 백화라고 했고, 이때 이제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되는데, 신고할 때는 관할 아니라면 등록관청에 들어가고, 관할기업 외라면 이전 후에 들어가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들어가죠. 이때 내는 서류는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등사 기억나세요? 등록증 원본. 다음에 사는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죠. 이 서류가 들어가요. 그럼 맞았어요. 자, 그래서 역시 3번님은 맞았고요. 4번님은 서류 송부 요청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등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기억납니까?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등록증 재규별을 7일에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송부는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만 있다. 그럼 서류 송부할 때 이 송부할 서류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면요. 등등행.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중전이 한다?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된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 점 이해를 더 해두시고요. 그래서 등등행 맞았어요.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그래도 이거 꼭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을 하는 경우 외지역으로 이전했어요. 이때는 등록증에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거나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규부 불가. 그러니까 5번 정답이었어요. 자, 9번 문제. 이거는 지금 올해 겸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꼭 암기되고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겸업을 다시 연습하세요. 이거 주의해야 될 거 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기억입니다. 우리 겸업에 대한 부분은 관상차분 경위로 암기했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관상차분 경위 관리대행이죠, 이거. 그 다음에 분은 분양대행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행자가 들어간다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고 주상만 되니까 토지 분양 대행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억지문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불가. 이거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기출에서. 자, 그래서 기억지문 X. 다음 니은 지문. 이거 자주 묻는 지문이죠? 그럼 차는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건 개공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걸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개업 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이죠.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으로서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건 누구 해야 된다고요? 개공 대상이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문 바로 X 나가야 돼요. 공인인사 대상으로. 틀림없이 알아봤어야 되고. 그 다음 디귿지문 토지 분양 대행 꼭 기억해야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겸업을 다시 한다는 거죠. 정확히 암기 못하고 있는 거 지금. 토지 분양 대행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 지문 있죠?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도배 이사업체 등 주거이전에 부서는 용역업은 안 되죠? 용역의 알선업. 주거이전에 부서는 용역의 알선업. 그래서 용역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업. 할 수 있죠? 다만 법원에 이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미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들어갈까요? 소속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부분은 매번 물어보고 올해도 틀림없이 출제할 거예요. 왜?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을 오늘 물어본 거예요, 지금. 1번입니다. 소속공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당해 소속공사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자격 발급을 확인 요청해야 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그의 자격증4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자격증 4번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가 뭐예요?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들어가죠? 그때는 유일해요. 등록증 4번이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도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신청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등록증 4번 몇 장 들어가야 돼요? 500장 이상 들어가야 되죠.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이에요. 소공사가 사직한 때는 그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소공사가 사직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거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되죠? 며칠 내? 10일 내에 해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디가 이상해요? 예? 사직이 이상해요? 아니, 고용관계 종료된 원인이 고용관계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소공이 사직을 했거나 잘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걸 그럼 해고로 했으면 알아보셨을까요? 아니 2번이 뭐가 이상하냐고 왜 나동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사직을 했어요. 종료된 거 아니에요? 해고했죠? 종료됐죠?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번 질문. 이상하게 볼 일 없죠? 왜? 어디가 있어? 말씀해보세요. 내 승질 안 낼게. 답이 2번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답이 2번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3번인데?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아, 내가 2번이라고 불렀어요? 미쳤나 보네. 그럼 말씀하시지. 내가 2번으로 불렀어요? 그렇고 오리발도 못 내밀겠네 이거. 다들 그랬으니까. 그럼 2번 다 맞추셨죠 이거? 옳은 걸로 보였죠? 예, 그래서 사직이나 종료, 해고 전부 다 이제 종료 신고 10일에 들어가는 거. 안 하면요? 안 하면 100과가 아니라고 그랬지 이거.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신고 위반이지만 이거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참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로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3번 질문. 우리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소공사 인지항목 신고서라든가 실무교수료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소공사, 계획공사가 소공이나 중개보조를 고용한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이죠. 이걸 받도록 한 후에 이제 업무 개시까지 신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직접 확인 들어가죠, 이거.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아요. 다만 결격 여부도 조회하게 돼 있죠. 결격 여부도 다 조회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이때만 유일하게 첨부해요.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 있는가를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때 외국인이다. 소공이나 보조원이 이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라든가 또는 그저 자격증 사본 같은 건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하나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네? 자, 그럼 4번 질문.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사인 자는 소속공사이다. 맞아요? 그래서 임원 사원에게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 맞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임원 사원인자가 있고 직원인자가 있는 거죠. 다음 5번 질문.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소속공사는 당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아요? 서명 및 날인 때문에 습관적으로 미시냐 또는 체크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1번 내려가죠. 이제 공사업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종합문제 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기억이에요. 계획공사는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소속공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한다. 4번. 원본이죠. 게시가 뜨면 4번, 원본 꼭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원본이다. 우리 게시사항은 등자보수죠? 등자보수. 그래서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다음에 보수표죠? 그래서 등자보수다. 분사함수는 신고필증 원본이에요. 자, 그럼 기억지문 X고요. 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계획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한다. 우리 법상 등록번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이거 단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명시할 사항 4가지. 광고 실명제다. 그럼 계공의 성명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그 다음에 명칭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명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에 소지 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연락처. 그러나 개설등록번호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게시 의무를 위반했어요. 모두 100과. 그죠? 100만 원 과태료. 근데 계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게 되면 1-1. 자, 그래서 니은 지문 X. 다음 디귿짐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웠죠? 이 지문이 함정이었어요.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는 자는 그 사무소의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된다. 틀렸죠? 휴업 때문에 틀렸어요. 휴업. 폐업한 자는 직접 철거해야 되죠? 그럼 간판 철거 사유는 중개업을 안 할 때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다면 종전사무소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거나 또는 그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 직접 철거한다. 그러므로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거 철거 안 해버리면 제재 뭐예요? 예? 직접 철거했는데 철거 안 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없어요, 제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죠. 예. 아주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 신고해놓고 안 해버리면 굳이 따지면 업무정지 가능해요. 그 밖에 이거 위반으로 가능한데 어쨌든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안 하면 대집행만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디귿지문 속지 말았어야 되고요. 다음 리을지문입니다. 공인인증사인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건 제지문인데 반드시란 말을 넣어드렸어야지 확실히 알아봤는데 공인인증사인 개공일지라도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죠. 명칭에 부동산 중개를 써도 되죠. 그래서 리을지문 틀렸어요. 이게 그럼 틀린 거 모두예요.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져봤을 때 모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지금 현재 디귿을 알아봤다면 디귿에 걸렸기 때문에 그저 3, 4번을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 5번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금 박스형이 약 10개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작년 시험에서 13개가 나왔고, 근데 이제 박스형을 내면서 지문의 수를 줄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습인지라 지금 지문도 길고, 그다음에 지문의 개수도 많은데,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짤막짤막하고, 이제 개수를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이제 박스형이 10개 이상이 출제되는데, 모두가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작년에 모두가 나온 게 2문제나 있었어요, 박스형에서. 모두가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어렵다고 그랬죠. 자, 12번. 휴폐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휴폐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사전신고임을 명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휴폐업 문제가 딱, 이건 매번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하는데, 휴폐업 문제는 반드시 사전신고임을 명심해 주시고, 지문에 언제나가 나오면 틀렸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고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는데 1번입니다.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한 때는 언제나 나왔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처에 미리 신고한다. 틀렸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염두에 두지 않으면 1번 좀 바로 맞았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 틀렸어요. 2번 지문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알아봤죠? X 나가야 되죠.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죠? 다만 질병, 취약, 입영의 경우는 6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이때는. 그래 틀렸고 3번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주의해야 되고 4번 지문 휴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서는 동일 서식이다. 알아보시겠어요? 같은 서식에 휴업, 폐업 체크란이 있죠? 그래서 동일 서식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또 함정인데 우리가 휴업,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를 안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다. 근데요, 6월 초과하는 무단휴업 들어갔어요. 6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 해버리면 제재가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12번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휴폐업에서 주의할 지문들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동영의 장점이 우리 나오는 부분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시험장에 가면은 욕 나올 정도로 쉬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그래서 12번 문제 아주 주의해야 될 점들, 특히 벌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잘 내진 않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있잖아요. 벌금을 받고 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이하가 게시가 있고 명칭이 있고 광고도 있죠. 휴폐업이 또 대표적이에요. 이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여기서 가끔 가다가 이걸 갖다가 벌금으로 슬쩍 바꾸네요. 근데요, 이게 정답이 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억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옳은 거라고 그랬죠, 지금. 옳은 거로 내고 틀린 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에서 정답을 골라놓고 이렇게 이제 과태료 벌금으로 바꿔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 거 골라내갖고 이걸 5번으로 정답 배치해놨잖아요? 그럼 시험지 확 찢어버릴 일이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의 경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이 꼭 나오죠? 함정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의 경향은 그렇게 됩니다. 답은 쉬운 곳에 배치를 해놔요. 그래놓고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의고사 할 때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오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배치해 놓고 어려운 질문을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런 유형이에요, 다. 근데 그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전자문서 신고 안 된다는 거, 휴폐업은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벌금 한 번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번 지문 같은 건 시험에 잘 안 내는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 업무가 있다는 거. 이거. 자, 그럼 13번 내려갑니다. 이거 전속인데 이 문제는 제가 최고급 난이도로 분류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그래서 아주 어려웠는데 기본적으로 전속은 다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례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은 건데 개공사 을은 토지의 임대 의뢰인 갑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토지의 임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공시지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일단. 올해 공시지가 꼭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속에서. 그러면 토지 임대차 의뢰받았어요. 전속으로 의뢰받았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꼭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1번입니다. 을은 갑과 유효기한을 전속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였다 그랬죠. 그럴 수 있죠. 이거 약정이 없다면 3개월로 가니까 1개월로 정하였다. 가능하죠. 이건 알아봤어요. 2번 질문. 을은 공사법 시행규칙에 정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법 시행규칙 눈에 안 걸렸죠, 이거? 전속계약 서식 있죠, 우리? 일반인 계약 서식 있죠? 그럼 전속계약 작성해야 되죠? 그럼 두부 작성 맞나요? 맞죠. 의뢰인과 개공사이니까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잘했죠? 이걸 갖다가요 서명 및 날인으로 제가 고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느냐? 서명 및 날인을 했다 그랬다고 만약에 냈다고 가정해보죠.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예? 사례형이잖아요. 전속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죠. 근데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이렇게 낸 거예요. 2번을. 그래도 맞았다고 해야 되죠. 누가 때리는 거 아니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대로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갔느냐. 이건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걸 물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으로 물어봐도 맞았다는 걸 참고하세요. 이거는 사례형이니까. 근데 전속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수는 두 가지뿐이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니까. 그래서 2번 질문 맞았습니다. 3번 질문. 여기 이제 함정이었는데 을은 갑의 비공개 요청이 없자 갑의 인적사항, 공시가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 등의 정보망에 전속계약후 지체 없이 공개했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인적사항이 틀렸죠. 그러면 인적사항을 빼고 이 지문을 만들었다면 이거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았죠. 그렇습니다. 임대차일지라도 공시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공개해도 상관없고 지체 없이란 말. 우리 전속계약 후 7일 내에 공개하면 되죠. 그럼 지체 없이 공개했다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있는 점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인적사항 때문에. 이게. 다음 4번 질문. 을은 일주일에 1회씩 중개무차의 사항을 갑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 2주에 한 번씩 하면 되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누가 때리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역시 4번도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그냥 쉽게 이걸 답을 골라냈죠. 이거를.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았고요.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을이 정보망에 토지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을에게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우리 업무정지 지금 뒤에서 6개월짜리들 연습을 했는데 올해 업무정지 6개월짜리 기억해보자고 그랬죠? 그럼 업무정지 6개월이 뭐냐면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했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이거 2달 내에 해소 안 해도 업무정지 맞죠? 이거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이고 정보망에다 물건 공개하면서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거짓공개 6개월 맞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하는 모두가 6개월 맞죠? 임치사유 업무정지 때릴 때는 6개월 나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습가중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고 세 번째에서 뭐예요?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위반행위 하면 업무정지로 가중하죠? 이때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과징금 그 시정조치를 동시에 받았거나 과징금 받았거나 6개월인데 그건 참고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거짓 공개한 것을 이유로 하여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이 지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업무정지 사유인가 맞는가 틀린가만 체크해보고 거짓 공개는 업무정지가 맞죠? 그럼 사례형으로 사였다, 4월을 하였다, 5월을 하였다, 6월을 하였다 다 맞았다고 그랬죠, 이거? 6개월만 안 넘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5번 지문 맞은 거죠? 이 지문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공개, 기준기간이 6개월이나 3개월을 물었을 때는 확실히 6개월 찍어내야 되고 사례형으로 출제했을 때는 이거 3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았다 가셔야 돼, 그냥. 뭔만 이해됐죠? 자, 그래서 5번 역시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14번 거래정보만 넘어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입니다. 착시를 유도했죠. 이거 서울특별시에서 100인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협회. 협회 창립총회 의결영역수죠.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500, 200인은 3이죠. 그래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일 것.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이 돼요. 이거. 그러면 1번님은 틀렸습니다. 서울에서 100인 이상이 한다 틀렸어요. 토탈 500인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이거 혹시 높아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1번 지문을 만약에 이렇게 냈어요. 1번 지문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냥. 1번 지문을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맞았다고 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 맞았다고 해야 되죠.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없죠. 그래서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도 맞았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일 것. 다음에 2번입니다.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한다. 개업공사의 밑줄 그어야 되죠. OX, X.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컴퓨터죠, 이거? 그래, 틀렸고. 3번 질문. 거래정보 사업자는 공인인사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맞았죠? 정보처리 기사도 1인 이상을 고용해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4번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3번. 답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쓰기가. 근데 이제 10월달 가서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연습은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지문 하나씩 막 바꿔내고 글자 하나씩 바꿔내고 철저하게 연습하는데 이게 이제 몸이 배가면 10월달에 가서는요. 그 시험장에서는 절대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중개법이 문제를 풀면서 이 출제자가 어디서 장난을 쳤을까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시험장에서는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걸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너무 답이 심심해 보인다. 정답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동영에서는 굉장히 비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물어보는데 이게 몸에 배면 아마도 그냥 내가 정답이다 손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4번 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신청 서류와 함께 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 이 지문 조심해야 되죠.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을 체크하면 지정서 나가죠. 이게 며칠이에요? 30일이고. 그럼 지정을 받은 자는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정할 승인받아야 되죠?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거 설치 운영이 1년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X 바로 나가야 돼요.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정을 받은 자는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운영규정서는 첨부서변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서 중요이다. 그래서 4번 지문 역시 틀렸고 5번 지문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내 이를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X 나가야 되죠, 지금. 3월이 아니고 30일.
30일 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능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대장의 기재 후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거래용무 사업자 여기서 언급이 안 된 내용이 지정 취소 있죠?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지정 취소 좀 나오겠네. 다음 주에는. 자, 그럼 15번 문제 OX형 갑니다. 우리가 박스형 문제에서 지금 문제 유형이 OX형 하나, OX형 하나, 괄호형 하나, 그 다음 몇 개냐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옳은 것과 틀린 것의 표시가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갑니다. 기억, 거래용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사액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죠? 자격증사본 첨부하는 유일한 케이스. 맞고요. 니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X, X, 중개보수, 공법상 제한 이런 거 들어가지 않죠?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을 쓴다, 거래 예정 금액을 쓴다. 거래 금액이요. 금액으로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 금액이냐, 예정 금액이냐. 그리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9가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인표랑.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죠.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일단은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거래 금액, 금액 나오면 꼭 주의해 주라고 그랬고요. 거래 금액,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 인도일시죠 이거. 인도일시고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죠 이거. 그밖에 약정사항이에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니은집은 X고 다음 디귿입니다. 개공사가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한다. OX.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확인 설명 사항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걸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과태료를 했죠 이거. 500과. 근데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연했거나 3년 보존을 안 했다. 이때는 업무정지.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미시면 500과죠. 소공이 이행유라면 자격정지. 같이 기억하시고. 다음 리을.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거짓 기재에 지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된다. OX. X입니다. 이거는 거짓 기재 잘 묻거든요. 거짓으로 거래금액 등을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중계약서.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거래계약서 관련 개공의 의무 위반. 작성 교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거나 5년 보존을 안 했거나 모두 업무정지죠. 근데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만 임취해요. 소공이 이행이라면 자격 정지. 같이 기억하세요. 엄청 잘 묻습니다. 그래서 지문들 하나하나가 공력이 이빠이 실린 것들이 다. 그래서 원래 이제 권리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나온 거는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해버리면 뭐라고요?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들어요. 거짓 신고하면. 거짓 기재하면은 임취해요. 자, 그래서 리을 지문도 역시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면 정답은 OXXX였죠?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6번 박스형이 또 나왔네요.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틀린 거라고 그랬죠? 특히 또 박스형에서 틀린 거 골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기억입니다. 법인인 기업공사는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하여 그 분사함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시 신고해야 한다. 이거 내 질문이구만. 틀렸죠? 우리 보증 설정의 대원칙, 업무 개시 전. 그러나 분사함수는 설치 신고 전. 업무 개시 전을 못 봤죠? 분사함수 설치 신고 전이에요.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 신고할 때 증빙 서류 내야 됩니다.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설치 신고 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틀려보면요. 요즘 시기 갖고 문제를 잘 내거든요. 업무 개시와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업무 개시 후 즉시 막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런 거 한번 틀려보면 절대 안 틀리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기억 지문 틀렸습니다. 분사함수는 설치 신고 전이다.
니은지문, 개공사는 중개사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선량한 권리지위로서 그 권리관계 등을 다 조사해 설명해야 되죠.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했던 얘기라고 그랬고, 이거. 참고해 두시고. 디귿, 보증으로 설정한 공제금 지급 청구 시효는 2년이다.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늘었다고 그랬죠, 이거. 상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귿집은 틀렸고, 리을, 개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사업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이 판례 알아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류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일이 없어요. 여기서 보조원은 넓은 의미의 보조원으로 봐야 돼요. 중개보조원뿐만 아니고 소공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했던 얘기죠. 자, 그럼 리을지문 맞고요. 다음 미음지문도 알고 있어야 되죠.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이 판례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그랬고, 따라서 보험편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제계약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돼 있었다면 그 공제계약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제계약 당시에는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공제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이 그랬다고 그랬죠. 향후 공제사고를 익힐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고 후일 실제로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공제계약 당시에 사기가 바로 발생돼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했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미음지문도 맞았어요. 그럼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기역 디귿이죠. 거꾸로가 근데 있죠 지금. 니은 리을 미음이 4번에 거꾸로 신문 없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은 이제 계약금융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